어차피 이제 아까 그 한경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그 남한의 이제 수사파 운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북한 거를 이제 뺏기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87년도, 8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민정 방송을 이제 정치팀 가지고 계속 거기 내려오면 그 내용 그대로 이제 그 복사해가지고 문건 돌리고 그리고 그 투쟁 지침대로 그대로 이제 투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내용도 아까 한경 대표 말대로 북한이 내려온 건데 재밌는 건 그 북한에서 발행된 거로 추정되는 그 6.15 시대의 특징과 변혁운동이라는 그 내용 문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북한에서 발행한 주체의 한국사의 변혁 노래는 없는 부분이 첨가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변혁 이론에 보면은 이제 그 자주화 문제, 그러니까 미국을 몰아내는 문제, 그 다음에 파쇼 체제를 극복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혁명 문제, 그 다음에 통일 문제 세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민주주의 혁명 문제의 그 제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약간 개량한 것이 그 6.15 시대 특징과 변혁운동이라는 문건에서 나오거든요.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사회가 총체적 격변기로 접어들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낡은 정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으며 새 정치를 향한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낡은 정치란 그 분단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쇠락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친공적인, 친북적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 김대중 정부와 그다음에 그 북한이 합작하는 그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그런 남한 운동권이 적응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새 정치 이념과 지향, 그 본질적 내용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향과 윤곽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낡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의 구태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내용이 이제 아까 그 통진당의 그 지금 강령을 넣을 거냐 말 거냐의 투쟁인데, 이건 그 80년도 제가 있을 때부터 이미 PD하고 NL은 서로 그 당시 이제 뭐 전두환 정부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보다 더 싫었다고 주장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나 그 지금 그 민주노동당과 통진당에서 그 재현된 거거든요. 그 노선 투쟁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지금 문건에 보면은 그래서 사회주의적 강령을 좌편향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 새 정치에 대한 민중의 열망의 기초에 출발한 민주노동당의 지지가 급속히 상승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하고, 새 정치는 진보적 민주주의다 라고 이 항목을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낡은 정치 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 구조와 이데올로기 구조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0년 6월에 있던 남북 정상회담과 여기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이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바꿔놓았다. 그 결과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기초하고 있던 한국의 낡은 정치 구조는 마지막 결정타를 맞고 회복할 수 없는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주의 이념은 새 정치 이념으로 될 수 없다. 당면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의 기본 과제와 임무를 볼 때 사회주의적 변혁 과제가 기본 과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새 정치 부호로 들어가게 되면 광범한 민중들의 통일 단결에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도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아까 우리 양동환 교수님 분석한,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게 이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복원의 길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 발전 단계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길도 아니다. 그것은 진보적 민주주의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에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누굽니까? 88페이지 주장한 거랑 그대로 문구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요. 박경수의 얘기랑 똑같은데, 그 내용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계급적 제한성을 뛰어넘었지만 아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박경수가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국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도하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민중적 지배와 통제가 실현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 형태는 통일전선적 정권이다 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통합진보당의 그 내용과 너무 일치하고 그리고 뭐 거의 문구 하나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한기용 대표도 지적했지만 결국 이 이론가들이 뭔가 정리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구치를 보기에는 그 6.15 시대의 특징과 변혁운동이라는 문건에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걸 봐서 북한의 그 지령을 그대로 받은 거라고 뭐 보는 것이 당연할 거고 그 루트는 뭐 아까 말대로 한번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대단히 이제 지금 그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은 사실은 그 말의 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인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권이 전부 무력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면 지식인 중심의 말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공산주의자 혁명이라서 사실은 공산주의자는 말의 힘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고 있고 말을 가장 먼저 분석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투쟁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당해년도의 투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구호로 들고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87년도부터 보니까 그 한민전 방송에서 금년도에 들고 나갈 투쟁구는 이거다 하고 정리해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머리 쓸 일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아마 남한 운동권들 거의 분해화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지정되는 구호 그대로 근데 그전 이제 86년, 85년, 87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운동의 지도부들, 운동권 지도부들이 투쟁구를 구체적으로 고민했거든요. 그 투쟁구회 속에는 전략적인 고려와 전술적 고려, 그 다음에 현재의 그 매개 연결고를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상대를 어떻게 공격할 거냐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프레임 이론을 가장 먼저 알고 실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진보라는 아주 좋은 용어를 뺏긴 것, 그것도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말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사실은 최빈국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수국골통이라는 딱지에 몰려있고 한편으로는 세계 최악의 나라를 가고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 아직도 진보를 자처하고 있는 이 엄청난 괴리가 우리의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적어도 우리도 보수주의 운동권도 이러한 말의 힘, 말의 위력,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어떤 말로 공격할 거냐에 대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진보란 프레임을 뺏기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다 뺏겨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약간 사족처럼 덧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면 그 양동환 교수님은 제가 학생운동 지도부로 있을 때 이제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했거든요. 사실은 그 글을 우리 민주주의나 평화, 진보를 위장하고 있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투쟁을 내서 항상 자기 본심을 숨기고 겉에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멋진 말로 프레임을 가지고 내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폐부를 꿰뚫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학생운동보다 전 운동권이 양동환 교수를 공격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동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제2, 제3의 그런 말들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공했어요. 결국 양동환 교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공격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 측면 대단히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양 교수님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오늘 이런 훌륭한 분석을 해준 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